자, 오늘은 평행사변형의 뜻과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이미 우리 학습지에다 녹음을 좀 했는데 앞부분에 좀 잘못 나온 게 있어서 편집을 하던 와중에 아예 앞에 부분을 날려버리고 새로 앞에 인트로 부분만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연결돼서 학습지 부분이 나간다고 하면 중간에 좀 잘리더라도 양해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시험을 보기로 했죠. 시험 문항은 총 12문항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12문항. 이 중에 10문항은 선생님이 찍어줬던 프린트와 교과서에서 나올 예정이고요. 2문항은 실제로 오늘 배울 평행사변형의 뜻,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5가지거든요. 요거 쓰는 거에 대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루어질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에 오늘 배워야 되는 것은 주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어떤 평행사변형이라는 게 존재하더라. 그럼 우리는 이거를 평행사변형은 어떤 애들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는가? 이거의 뜻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2번째는 만약에 이게 평행사변형이라면 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니? 얘 특징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3가지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추가로 어떤 사각형이 있다면 얘가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평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조건을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배워야 되는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이루어지는 가장 큰 개관인데 중간에 선생님이 성질을 5가지라고 얘기한다는 건 잘못 나온 거고요. 성질 3가지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되기 위한 조건 5가지. 이거는 다음 시간. 이렇게 2가지. 그 다음에 아울러 평행사변형의 뜻, 다른 말로 정의라고 약속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 프린트 23페이지 나가보도록 하죠. 정의. 교과서에서 이제 정의란 말 안 쓰거든요. 똑같은 말로 뜻을 얘기합니다. 이거와 성질 3가지. 총 5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3가지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평행사변형이 무엇인가부터 얘기하기 전에 교과서에서 나오는 몇 가지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호를 좀 먼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교과서에서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앞으로 약속을 하려고요. 사각형 ABCD를 간략하게 기호로 사각형 ABCD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하게 우리는 삼각형 ABC를 이렇게 쓰기도 했죠. 그쵸?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호를, 앞으로 사각형 ABCD를 부를 일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호로 네모 ABCD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형에서 나오는 몇 가지 용어가 또 있는데, 추가로 여기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될 거고, 2번째 수업을 나가기 전에 알아야 될 거. 이렇게 뭐 사각형이 있으면 요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의 관계를 마주보는 변, 대변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주보는 각, 요각하고 요각이겠죠? 이렇게 마주보는 각은 대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대자는 마주보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해보면 옆에 이렇게 이어서 있는 각도를 우리는 이웃하는 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각을 중심으로 보면 얘랑도 이웃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요 위에 있는 것도 서로 이웃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대변, 대각, 이웃하는 각이 무엇인지 잠깐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진짜로 나가야 되는 평행사변형의 뜻을 볼까요? 우리가 뭐가 평행사변형인지 되게 잘 알아요. 애들한테 선생님 이제 딸이 7살이어서 아직 평행사변형 같은 건 잘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행사변형의 모양은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 근데 정사각형 있잖아요. 예쁘게 생긴 정사각형? 얘는 평행사변형일까 아닐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얘도 평행사변형에 들어가죠. 근데 평행사변형 그려봐라! 꼭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쵸? 사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이런 형태도 평행사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면 뭐 요런 형태도 평행사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마름모 이런 애들도 사실은 평행사변형에 들어가죠. 자,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을 이제 모양은 우리가 뭐가 되는지 아니까 이걸 말로 좀 표현을 해봅시다.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사실은 마주보는 애들이 몇 쌍이면 되냐면 두 쌍인 사각형이죠. 이제 여기다가 수학적인 용어를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우리는 요거를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정말 그런가 보면 마름모는 요렇게 한 쌍 평행하고요. 그쵸? 얘랑도 평행하죠. 직사각형도 얘랑 평행하고요. 얘랑 평행하죠. 마찬가지로 얘도 얘랑 평행하고 요렇게 평행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하겠다라는 뜻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를 말로 이렇게 줄줄 이렇게 쓰긴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앞으로 기호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AD와, 지금 AD를 얘기하는 건 요 밑에 그림에서 요 가로선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얘와 평행한 애가 누구냐면 밑에 있는 BC겠죠. 그래서 AD와 BC가 평행하고, 그 다음 또 하나, AD와 CD가 평행한 애들. AB와 CD가 평행한 애들. 이렇게 두 개를 만족하는 사각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하겠다라는 거겠네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표현을 좀 해봅시다. 그림에다가 기호로 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얘가 지금 내가 엄청 예쁘게 컴퓨터로 그렸기 때문에 ABCD가 평행사변형인 게 아주 눈에 보이지만 이렇게 좀 애매한 애들은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좀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와 얘가 평행하고 기호로 얘랑 평행하다는 이런 기호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기호로 표시를 해놔야 정확하게 얘가 평행사변형인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옆에 선생님이 여기 뭐지, 이거 좌표평면 위에 A, B, C 세 점을 찍었고요. 마지막 D라는 점을 하나 찍어서 우리는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게끔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좌표평면에 넘어오는 걸 우리는, 그러니까 좌표평면 없는 걸 유클리드 기하라 그러고 좌표평면이 있는 상태에서 도형을 그리는 걸 해석 기하라고 부르는데 그런 용어까지 몰라도 되고, 우리 지금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아마 우리는 추측으로 요 AB와 평행하면서 C를 지나는 뭔가의 D점이 아마 여기쯤 올 거라고 나는 추측이 되거든요. 추측으로 그리는 게 아니니까 얘를 아마 정확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할 거냐면 얘와 얘가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결국 자, 평행하다는 이퀄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울기가 같다겠죠?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는 x의 움직임의 변화량의 분의 y의 변화량, 이 값이 같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x와 y가 어떻게 변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B에서 A까지 움직일 때 가로로는 한 칸, 세로로는 4칸을 움직였어요. 그쵸? 지금 이 AB와 기울기가 같게끔 나오려면 C를 중심으로 가로로는 한 칸, 세로로는 4칸 올라가면 요 점이 바로 D가 되겠죠. 그림에 한번 연결해보면 얘가 D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요게 D면 D하고 C를 이렇게 연결해보면 그 다음에 A와 D도 마저 연결을 해보면 얘가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와 얘가 평행하고 얘랑 평행한 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석에서 나중에 이게 좌표평면 위의 도형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화된 것들, 특정 점의 좌표, D라는 좌표가 2,1이거든요. C라는 게 1,-3이고요. 두 개의 점의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4. B는 마이너스 2,-1이었고 A는 마이너스 1,3이거든요. 이것도 기울기 계산해보면 기울기가 4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같이 수치로 바꿔서, 숫자로 바꿔서 그림을 여기에 좌표평면에 그릴 수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때 할 거고요. 일단 중학교 2학년에서 하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처럼 평면에 있는 좌표평면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림들의 형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성질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질 5가지 중에 3가지 할 건데요. 첫 번째 성질입니다. 자,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건 이제 선생님만 쓰는 거, 나만 필기할 거. 평행사변형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얘가 5cm면 여기도 5cm고, 얘가 4cm면 얘는 4cm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그쵸? 그럼 일단 변의 길이를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마주보는 애들끼리 변의 길이가 같을 거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추측이고요. 한 개 더 해볼게요. 여기 만약에 30도면 여기는 몇 도일까? 그럼 우리 알죠? 이것도 30도일 것이다. 그럼 얘는 몇 도일까? 얘랑 얘랑. 그럼 계산해보면 4개 다 합쳐서 360인데 60을 빼고 나면 300만 남고 반반 나눠주니까 150도가 나올 거다. 그거는 서로 마주보는 가게 크기가 같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절반을 나누죠. 이렇게 절반을. 절반 나누고 이렇게 절반을 나눠보는 거예요. 오늘 초록색 요거는 그냥 선생님만 쓰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4cm가 나왔다. 그럼 얘는 몇 cm일까? 그건 알 수 없죠. 얘가 4cm라고 해서 얘가 4cm는 아니잖아요. 눈으로 봐도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있죠. 요것이 4cm가 나오겠구나. 대신 요거 얼마인지 모르는데 만약에 전체를 6cm를 준다면 요 절반은 얼마일까? 그럼 우리는 이게 정말 정확하게 절반 반띵해서 3cm가 나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와 관련된 무언가 있겠구나. 요 세 가지가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한 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평행사변형의 첫 번째 성질은 변의 길이와 관련된 애들이에요. 변의 길이. 첫 번째 변의 길이는 뭐냐면 이렇게 사각형 ABCD에서 평행사변형에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는 각각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거를 내가 기호로 좀 표시를 해보면 평행사변형이면 이게 가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AD하고 BC가 같고 평행하고 AB와 CD가 평행하면 결론적으로 얘와 얘 길이 같고 얘랑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마주본 애들끼리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가정하고 결론을 좀 나눠보면 한글 문장에서도 가정을 나눌 수 있어요. 여기까지 평행사변형이면 이 부분이 가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두 쌍의 대변의 길이는 각각 같다라는 게 결론의 내용인 거죠. 지금 가정하고 결론을 한꺼번에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AD와 BC가 평행하고 AB와 CD가 평행하면 이거면 AD와 BC는 같고 AB와 CD는 같더라. 이렇게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성질 1에서는 한글 문장을 다 쓴 거고요. 한글 문장을 분석해보면 앞에 부분 가정, 요걸 만족하면 결론 빨간색 부분이 나오더라 라는 걸 한꺼번에 기호로 쓴 거고요. 기호 이 줄도 반반 나눠서 가정과 결론으로 내가 구분을 해서 써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그럴까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증명을 할 때 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보조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조선 하나 그릴 건데 요 보조선 진짜 중요합니다. AC를 지나는 요 보조선 진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보조선을 이용해서 뭘 보일 거냐면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이미 평행하다는 게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억각관계이기 때문에 여기가 점이면 여기가 점일 거고요. 그쵸? 억각관계이기 때문에 평행한데 억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x면 요 x각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요 삼각형 ABC와 합동인 삼각형을 찾을 수 있죠. 반대편에서. 이게 합동이 되는 이유는 가운데 변은 공통이고 억각으로 크기가 같기 때문에 ASA 합동 조건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평행하면 진짜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보장할 수 있니? 이 얘기거든요. 설명을 해보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CDA가 내가 점 순서까지 다 맞춰놓은 거거든요. CDA가 서로 합동이더라. 합동인 이유는 왜 그러냐면 ASA 합동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인데 가운데 들어있는 AC는 공통이고 그 다음에 각 DAC하고 각 BCA하고 서로 각이 같아요. 이게 요 점각으로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x각이 서로 같은데 그게 각 BAC하고 각 DCA하고 x각으로 똑같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ASA 합동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노란색 삼각형이랑 그 맞은편에 있는 애들이랑 서로 지금 두 개가 합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따라서 대응하는 변 AB에 대응하는 변 CD는 길이 같을 것이고 BC에 대응하는 AD도 길이가 같을 거다라고 보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수학적 기호로 표현을 해서 이게 정말 되는지 이거에 대한 과정을 보는 게 지금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에서 마주본 애들끼리 길이 같다. 우리가 알고 있을 촉이 좋은 애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죠. 자, 이번 두 번째 성질 가볼게요. 두 번째 성질은 아까 여기서 보면 변의 길이에 관한 게 성질 1번이었어요. 이번엔 각의 크기랑 관련된 걸 한번 보려고요. 두 번째 거는 여기다 쓰면 각의 크기와 관련된 애들입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이 얘와 얘가 평행하다라는 걸 표시를 해볼까요? 기본적인 가정은 요거죠. 평행사변형이면 여기가 가정 부분이겠죠? AB와 CD가 평행하고 AD와 BC가 평행하다면 그죠? 결론은 뭐냐면 마주본 애들끼리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하고 크기가 같고 A하고 C하고 같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AC가 같고 각 B와 각 D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장으로 한번 표현을 먼저 해보죠. 첫 번째 문장은 수업을 마칩니다. 평행사변형에서 두 쌍의 대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도 기호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기호를 쓰면 요 밑에 가정과 결론 한꺼번에 묶어서 AB와 CD가 평행하고 AD와 BC가 평행하면 각 A와 각 C는 같고 각 B와 각 D는 같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증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이거를 예쁘게 풀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A하고 D하고 같다라는 건 아마 요 위에서 봤던 것처럼 보조선을 그리면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같다는 얘기 할 수 있어요. 합동이니까. 자, 그렇다면 요 넓은 각이 같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평행한 것도 이미 가정이 되어 있고 평행할 때 억각이 같다는 건 이미 1학년 때 배운 거니까 써먹으면 되거든요. 그럼 점끼리 같고 x끼리 같은 거죠. 그쵸? 그럼 두 개를 합쳐도 크기가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보조선을 하나 그리고 얘도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려서 증명을 좀 해보면 자, 각 A를 다시 이제 따져보려고 해요. 각 A는 지금 각 A가 아까랑 그림 똑같이 그리면 얘는 점이고 얘는 X거든요. 이렇게 같은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얘를 각 BAC 하고 각 DAC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점각이고요. 요게 X각이에요. 그쵸? 근데 억각에 의해서 점각과 억각 관계인 DCA하고 각 ACB하고 요게 점이고 요게 X거든요.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이걸 합치면 누가 나오냐면 각 C가 나오죠. 그래서 각 A랑 각 C랑 같다라는 얘기 했고요. 그럼 또 하나 삼각형 ABC와 삼각형 CDA 이게 누구냐면 요 노란색 요 삼각형이거든요. 얘와 그 옆에 있는 애들 아까 합동인 거 다 1번에서 보였으니까 갖다 쓰면 돼요.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각 B와 각 D가 같다라고 바로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 이웃한 두 각의 크기 합은 몇 도일까요? 이걸 또 알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웃한다는 건 요렇게 마주보는 애들 혹은 요렇게 마주보는 애들이 이웃한 애들이죠. 이렇게 이웃하는 두 개의 합은 몇 도일까? 그러면 이 정답은 나왔죠? 정답은 180도. 자, 왜냐면 이유를 쓰라 그러면 여기다 평행사변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그리면 평행사변에서 방금 했던 게 그거죠. 여기가 x면 여기가 x더라. 여기가 y면 여기가 y더라.
4개 다 합치면 x 더하기 y 더하기 x 더하기 y가 360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 정리하면 2x 더하기 2y가 360인 거죠. 이씩 약분을 하고 나면 x 플러스 y는 180이다 라고 나오겠네요. 이 x 플러스 y가 의미하는 게 이웃하는 각이겠죠. 그쵸?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 합은 180도인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질 2가지 했고요. 오늘 이렇게 증명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만 좀 연습을 충분히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죠. 자, 되게 쉬워요, 문제는. 사실 평행사변형의 센치나 뭘 구하라는 건 너무 쉬운 문제죠. 자, 평행사변형에서 16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길이를 줬을 때 x랑 y 값을 구하래요. 그럼 평행사변에서 오늘 가장 했던 중요한 내용은 이거였죠. 얘와 얘가 길이가 같더라. 또 얘와 얘가 길이가 같더라. 이유는 평행사변형이면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기 때문이다. 그럼 그거 정리하면 2x-2가 16이니까 2x는 18이 될 것이고 x는 9라고 나올 거고요. 2y가 y 플러스 4랑 같으니까 이항시키면 y는 4cm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y값, x값 마무리 됐다고요. 9.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은 x는 변의 길이고 y하고 z는 각의 크기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몇 번을 이용할 거냐면 x 길이가 10cm가 바로 눈에 나오죠. 얘와 얘가 길이 같으니까 x값은 10으로 나올 거고 이거는 성질 1번에 의해서 마주보는 애들 길이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y하고 z를 구하려면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y는 심지어 평행이하기 때문에 억각이니 요거 이용하면 y는 30도 바로 나오겠네. 그럼 요 각이 몇 도냐면 80도 나오죠? 얘가 80도가 나오죠. 그럼 z는 여기 있는 z값은 두 개 합쳤을 때 180 나오면 되니까 z값은 100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거를 좀 연결해서 어떤 성질 때문에 이게 만족하는지 요거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평행사변형의 성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 세 번째는 아까 첫 번째는 변의 길이, 두 번째는 각의 크기였고요. 세 번째는 대각선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대각선을 좀 먼저 연결을 할게요. 대각선을 좀 만들어줘야지 성질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연필로 빳빳하게 예쁘게 대각선이 두 개가 만나고 이 만나는 교점을 O라고 할게요. 자, 그럴 때 뭘 아까 알고 있었냐면 여기가 5cm면 여기도 5cm더라 했죠? OD랑 BO랑 길이가 같다라는 거 알고 AO랑 OC가 서로 같은 길이라는 걸 알죠. 그쵸? 그럼 두 대각선이 만나긴 만나는데 정확하게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기호로 쓰면 기호는 간단해요. AO와 CO가 같고 BO와 DO가 같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가정부터 천천히 표시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가정은 얘와 얘가 평행하고 얘랑 얘랑 평행한 평행사변형이면 여기까지가 가정이에요. 여기까지 가정이면 가정도 써볼까? AD와 BC가 평행하고 AB와 CD가 평행하면 결론은 요거와 요게 길이 같고 이렇게 두 개 길이가 같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이면 AO와 OC가 같고 DO와 OB가 같다.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한 번만 똑같이 써주면 AO 이퀄 CO, CO나 OC나 그 다음에 DO랑 OB랑 같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증명을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보려면 이미 선은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뭘 이용할 거냐? 합동인 거 이용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합동을 누구를 볼 거냐면 얘와 합동인 애들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사실 얘랑 합동인 건 요 밑에 있죠? 그
근데 왜 합동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빨간색은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결론 부분이잖아요. 결론은 아직 모르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결론이 타당하다는 걸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빨간 선은 쓸 수 없고 노란색 두 개가 지금 합동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얘와 얘가 평행사변일다가 길이 같다라는 얘기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와 억각관계인 여기 얘와 억각관계인 얘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 ASA 합동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OAD와 삼각형 OCB가 서로 합동이더라. 왜냐면 AS, A 합동 조건을 만족하는데 일단 가운데 변 먼저 해보면 AD와 BC가 같다라고 이미 성질 1에서 보였고요. 그쵸? 각 점에 대한 각 먼저 얘기를 하면 점, 여긴 X, 점은 각 ADO와 각 OBC가 같고요. X각은 각 OAD와 각 OCB가 서로 같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ASA 합동 조건을 만족하면 따라서 결론은 대응하는 AO와 OC 길이가 같고 BO와 OD 길이가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별거 아니고요. 사실은 중간에 이런 과정을 실제로 혼자 스스로 보일 수 있으면 완전 베스트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이게 안 된다면 최소 이런 용어, 문장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얘를 기호로 표현하고 얘를 보이기에 어떤 삼각형이 합동이었는지 정도만 좀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제 1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유제 4번까지만 하면 되는데 유제 1번 같이 볼게요.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해서 B와 C는 몇 도야 되겠니? 물어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이웃한 애들 합쳐서 180 나오더라. 그쵸? 그럼 요렇게 합치거나 뭐 요렇게 합치면 180이다 이용하면 각 B에 대한 크기를 구할 수 있죠? 126과 각 B를 더했을 때 180이 나오더라. 따라서 각 B는 54도. 그 다음에 각 C는 각 A와 마주보고 있는 대각이기 때문에 각 C의 각이 126도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유제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제 2번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A와 B의 B가 3대2일 때 C와 D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얘와 얘의 크기가 3대2래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3x, 얘는 2x로 두면 좋을까요? 근데 두 개 합쳤을 때 5x가 180이면 되겠죠. 그럼 x는 36도면 되고요. 그렇다면 b의 각은 72도, 얘는 108도로 나오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a, b를 물어본 게 아니라 마주보고 있는 c와 d를 물어봤으니까 각 c의 값은 108도, 각 d의 값은 72도면 되겠죠. 마주보는 애들끼리 크기 같으니까. 자, 여기까지 좀 쉬운 문제였고요. 자, 유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3번, 다음 그림의 평행사변형 ABCD에서 AH는 각 A의 2등분선이다. 그림에 표시되어 있죠? AH와 DE가 수직으로 만나고 각 B가 120도일 때 이 X값을 구하여라 라고 냈네요. 자, 평행사변형의 특징은 이웃한 애들을 합치면 180, 여기가 120이면 여기 합치면 60인 거죠? 그럼 점 하나에 30도면 되겠네요. 점 하나 30도에 90도면 여기 각도 나오죠. 얘가 60도. 그 다음에 마주보는 애들 합치면 같은 크기면 되니까 각 X는 60이면 되겠죠. 다른 풀이 없이 그냥 그림에다가만 저렇게 적어주면 충분한 풀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유제 4번 같이 보도록 하죠. 얘는 미리 별표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시험 문제 낼까 생각 중이에요. 이게 우리 앞단원이랑 겹치기 때문에 요건 충분히 내도 될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문제를 같이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의 꼭지점 AC에서 대각선 BD에 수선의 발을 내린 게 E하고 F래요. 다시 이제 그림을 보면 얘가 대각선이고 A에서 수선의 발, C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만나는 점이 EF라. 자, 그럴 때 AE와 CF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하라는 거죠. 얘가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이제 결론 부분을 먼저 쓰면 AE와 CF가 같다라는 걸 보이라는 거죠. 자, 그럼 가정은 뭐뭐 있나? 가정이 엄청 길죠? 일단 가정은 평행사변형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러면 AB, CD가 평행하고 AD, BC 이렇게 평행하다는 거 하나 넣었고요. 지금 뭐뭐뭐 안 알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평행사변형이라는 조건 썼고, 수선의 발 여기가 EF라고. 그러면 그 얘기는 각 E,
각 F가 90도로 만난다는 걸 하나 적어줘야 되겠죠? 그럼 뭐 요거 있을 때 저 같다라는 걸 보여달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뭐 이용할 거냐면 사실은 합동만 이용하면 되는데 길이 같은 거 보일 때는 요 빨간색이 껴있는 삼각형을 찾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요걸로 잡으려고 요거. 얘와 합동이네. 촉 좋죠, 우리? 요거 있는 거 확인했어요. 그럼 두 개가 합동이라는 걸 뭘로 보일까를 생각해 봐야죠. 자, 그럼 뭘로 보일 거냐면 여기 직각인 거 이용합시다. 우리 직각 좋아해요. 그 다음에 요 변은 같다라는 걸 보이려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결론적으로 같긴 하지만 보이는 건 힘들 것 같아서 걔는 버리고요. 요거 길이 같다라는 거 보이는 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뭘 알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평행하다면서요. 그럼 얘하고 좀 이용하면 눈에 보이나요? 자, 그러면 결국 나는 RHA 조건을 쓰면 되겠죠. 오랜만에 보는 RHA죠? 여기 연결할 줄이야. 자, R 신났으니까 일단 먼저 적어보자. 각 E나 각 F나 90도고요. 빗변의 길이 AB나 CD나 같다 그랬어. 이거는 왜냐면 평행사변형의 평사의 성질 1번 때문에 보였어요. 마주본 애들 길이 같다고. 그 다음에 각 ABE하고 각 CDF하고 요 점각으로 똑같은 거죠. 이거는 왜냐면 평행하고 억각이니까. 평행 앤드 억각.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삼각형 ABE하고 삼각형 CDF하고 합동이더라. 합동이면 이므로 요런 RHA 합동 조건 때문에 이게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E와 CF의 길이가 같다라고 보이면 되겠죠. 요거는 시험 때 똑같이 한번 내볼게요. 그러니까 연습해가지고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 성질 3가지 오늘 했던 거. 일단 평행사변 정의는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는 거. 미안. 다시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는 거. 두 쌍 평행.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성질 3가지가 첫 번째,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번째,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세 번째,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요 3가지를 달달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다음 시간에는 사각형이 되는 성질 아직 2가지가 남았고요. 되는 조건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이 되는 성질